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무상급식 중단 문제를 두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늘 18일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 지사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을 방문한 김무성 대표가 무상급식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선별로 전환하고 남는 재원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쓰는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은 국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지사의 재량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반대로 홍준표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문 대표는 경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도지사의 그 신념이 어떻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밖으로서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표는 오는 18일 홍준표 지사를 만나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에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공식 제의를 받고 정당 대표를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수락했습니다. 두 분 간에 의제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겠나.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싸고 문 대표와 홍 지사의 회동이 사태 해결에 물꼬를 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4월 경남 지역의 무상급식 중단을 앞두고 급식비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담은 가정통신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15년 경남도청과 시군청 급식비 지원이 중단돼 4월부터 불가피하게 급식비를 징수한다며 급식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내일까지 학부모에게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급식으로 바뀌면서 학부모들이 학생 한 명당 내야 하는 급식비는 연간 40만 원에서 7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위해 이른바 함정 단속을 하던 중 다방 여종업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났는데요. 정작 성매매 알선 업주나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의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24살 조모 씨가 창문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직전 경찰이 성매수 남성인 척 조 씨를 모텔로 유인했고 체포 직전 창문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사고 뒤 4개월, 숨진 조 씨가 일했던 다방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다방 업주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는 사고 직후 단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의 유력 증거가 될 다방 영업장부조차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방 업주와 숨진 여종업원의 통신기록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수사를 진척시키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성매매업소를 지금 계속 단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새 곳에 또 9명 입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척결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여성을 죽음까지 몰고 간 무리한 함정 수사를 해놓고도 정작 사건의 전모를 밝힐 알선업자 등에 대한 수사에는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성매매를 근절의 의지가 있다면 사업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협력하는 사업주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 경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다방업주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창원과학고등학교 실험동 화학실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학교에 있던 학생 수십 명이 대피하고 실험실 책상과 컴퓨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험이 끝난 수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거제시 장승포항에서 44살 김모 씨가 바다에 추락했지만 해양경비안전서 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통영 해양경비안전서는 김 씨가 술을 마신 채 해안가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해수 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물을 끌어와 담수화 과정을 거친 뒤 수돗물로 공급하게 될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하지만 고리 원전과 불과 11km 떨어져 방사능 물질이 함유될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이 가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원자력 연구원 등 3곳에 검사를 의뢰해 조사한 결과 라돈을 제외한 33종의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돈은 자연 방사성으로 이번 검사 결과 10에서 17 피코큐리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농도는 미국 수질 기준 4,000 피코큐리의 아주 낮은 농도로서 검사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안전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수도 본부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3-4차례 정도 해가지고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물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대책위는 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는 미국 국제위생안전인증기관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옛날부터 봄비는 넉넉히 내리면 농사일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쌀비라고 불렸고요. 대지를 촉촉히 적셔서 산불도 예방하는 고마운 담비입니다. 오늘 건조함을 완전히 해결해줄 정도는 아니지만 경남 대부분 지역에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지역마다 내리는 시간대는 조금씩 다르니까요.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전에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진주와 하동을 중심으로는 비의 형태로만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도 진주와 하동, 사천에서는 이 비가 이어지겠고 그 밖에 김해와 양산, 창원 등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 지역은 길이 더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강수구역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밀양과 창녕은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씩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밀양 14도, 창원 12도 등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합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비 예보가 있고요. 남해에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진주 11도, 사천 1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 아침 기온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고요. 당분간은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4강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창원 LG는 어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6강 3차전에서 고양 오리온스를 74대 73으로 이겨 한 점 차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창원 LG는 2승 1패로 오전 3선 승제인 플레이오프 6강 우승을 1승만 남겨두게 됐고 4차전은 내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남해군에 있는 조도와 호도 두 개의 섬에 경상남도가 230억 원을 투자해 여유를 즐기는 치유의 섬을 조성합니다. 경상남도는 남해 조도와 호도에 2017년까지 230억 원을 들여 다이어트 센터와 명상의 숲, 해안 탐방로 등을 설치합니다. 치유의 섬은 남해의 빼어난 풍광을 활용해 도시 생활에 지친 심신을 쉬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건설됩니다. 밀양시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차량 외부에 금연 광고를 부착한 금연 캠페인 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는 차량 옆면에 담배 끝, 행복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힌 금연 캠페인 시내버스 6대를 운행하기로 하고 향후 시외버스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북면 마산리에 대규모 임대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창원시는 북면 마산리 5만 4천 제곱미터에 25층짜리 건물 17개, 1,365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또 주변에는 초등학교 한 곳을 비롯해 공원과 녹지, 주차장도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착공해 오는 2017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신임 허성곤 청장은 부산과 경남의 개발 불균형 해소가 임기 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까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신임 허성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부산권에 비해 경남권의 개발이 부진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청장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진해 지역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원인도 경남권의 개발 부진에 있다며 올해 기반 조성과 투자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의 벚꽃 개화 시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하루 이틀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3월 중순과 하순 경남 지역의 평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창원이 이번 달 28일, 통영 30일, 진주 다음 달 1일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하루 이틀 빠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산악 동호인과 창원 시민을 위한 무료 산악 영화 상영 및 강연회가 오늘 저녁 7시 창원시 마산하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책 읽기를 오감의 체험으로 확장해주는 연극, 책공연 책책책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가 직접 제작한 한국어 포스터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포스터 전시회가 오늘까지 KBS 창원방송총국 로비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